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청취자분들은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 남편분과 혹은 아내분과 같이 가시나요? 원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하면 남편하고 같이 또는 아내와 같이 장 보러 가서 남편은 카트 끌어주고 여유롭게 장 보는 그런 로망이 있지 않나요? 여보, 오늘 비빔밥 해 먹을까? 좋지. 그러면 나물 종류 필요한 거 많잖아. 아니야. 시금치랑 콩나물만 사면 돼. 이런 대화하면서 꽁냥꽁냥 카트 밀며 장을 보는 거죠. 신혼 때야 함께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소꿉장난 하는 것 같고 같이 붙어 있고 싶으니까 어디든 함께 가지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 보고 마트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하지만 커스코 같은 대형마트는 뭐든지 박스로 되어 있고 무겁다 보니까 여자 혼자 카트에 싣고 차에 싣고 하려면 힘들어요. 나도 혼자 가는 게 마음 편해. 느긋하게 세일 상품도 둘러보고 새로운 거 시식도 해보고 우리 집 양반하고 같이 가면 사야 할 것 적어서 가지고 가서 20-30분 만에 후딱 사서 나와야 해. 안 그러면 성질 부려. 제 친구도 그러던데요. 주말에 마트 가야 하는데 집에 늘어져 있는 남편 데려가려니 한숨부터 나온다고요. 보통 어느 가정이나 보면 일주일에 한인마트에 한 번 가고 또 커스코나 월마트나 트레이더조 이런 미국 마트 한 번 가고 하죠. 우리 아줌마들은 아무리 장 봐서 쟁여놔도 해먹을 게 없다고 말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마트 가면 항상 사던 걸 집게 돼요. 실패할까 봐서 새로운 브랜드나 맛은 별로 시도해보지 않는 편이에요. 가끔 세일하는 거는 이거 괜찮은데? 먹어볼까?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어서 집었다가도 집었다 놨다를 반복하죠. 맛없으면 어쩌지? 에이, 그래도 한 번은 먹어봐야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지. 9불 99나 하는데 맛없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러고는 집었던 물건을 다시 내려놓기도 하고요. 마트 문을 나갈 때까지 머릿속에서 아까 그걸 살까 말까를 끝까지 생각해요. 다른 것들에선 안 그러는데 유독 마트만 가면 결정장애가 생긴다니까요. 한국은 이마트나 커스코 같은 대형 할인 매장이 가장 인기가 많은가요? 유명한 미국의 작가 다니엘 핑크가 한 인터뷰에서 세일즈를 잘하는 마트를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저의 최애 마트이기도 한 트레이더 조예요. 미국의 마트 체인 트레이더 조는 2022년 브랜드 친밀도 1위의 마트였어요. 이 트레이더 조는 한국에는 없는데도 한국에 사는 제 친구들이 트레이더 조를 알더라고요. 거기서 무엇이 맛있다, 저는 모르는 것들을 아는 친구도 있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홀푸드, 아마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죠. 그런데 이게 참 반전이에요. 요새 온라인 주문이 안 되는 가게가 있다고? 네, 트레이더조는요, 온라인 판매를 안 하고 가게도 작아요. 그래서 제품 수도 적고 할인도 없어요. 그런데도 팬덤이 있는 마트 브랜드예요.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는 재미, 손이 빠르고 친절한 직원들, 아기자기한 공간과 곳곳에 쓰여져 있는 손글씨, 이 모든 게 트레이더조 팬덤을 만든 비결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더조는 미국 전역에 53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어요. 매장의 크기는 한국으로 치면 규모가 좀 큰 슈퍼마켓 정도예요. 평균 약 425평이라고 하는데 감이 안 오신다면 월마트나 커스코 같은 대형마트의 3분의 1 수준이거나 더 작거나 직원은 약 5만 명 정도,
비교해보자면 월마트는 약 1,120평 정도의 사이즈고요. 커스코는 최소 약 2,000평의 사이즈인데 매출도 경쟁사 대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트레이더조 2022년 매출이 133억 달러, 이에 비해 월마트나 커스코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규모 대비 매출을 따지면 그 반대예요. 미국 경제지 포춘은 2016년 트레이더조의 평방미트당 매출을 약 1,750달러로 추정했어요. 월마트와 커스코를 비교해보면 평방미트당 월마트는 400달러, 커스코는 1,150달러에 그쳤죠.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판매도 안 하는 트레이더조가 이렇게나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딴 곳에 없는 훌륭한 물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싱싱한 꽃다발이 3불 99 붙어 있어요. 얼마나 싱싱하고 예쁜지 몰라요. 보통 열흘이 넘게 집안에 생기를 주는 트레이더조의 꽃다발은 저에겐 소확행이거든요. 마트에 가면 저는 제일 먼저 세일 물건을 스캔하고 땡처리 코너를 가요. 어느 마트나 유통기한 임박한 물건이나 흠집난 과일, 야채 등을 싸게 파는 섹션이 있어요. 한국 마트에 가면 한쪽 구석에 피망, 오이, 호박 같은 것들을 비닐에 한 팩에 묶어서 99센트 스티커를 붙여 99센트에 팔아요. 또 월마트나 미국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 하루 남은 빵, 컵케이크, 파이, 도너츠 등을 30에서 50% 마크다운된 가격으로 팔아요. We made too much 라는 귀여운 문구가 쓰여진 바퀴 달린 층층이 트레이에 한가득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것을 파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살 건데 좀 더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장 볼 때 세일 상품이나 유통기한 임박해 있는 거 항상 구입하는 편인데요. 뭐 그렇다고 제 살림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지만 지구를 생각하면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덜 버려지게 하려는 저의 작은 노력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미국에 온 건 1990년도였는데요. 제가 한국에 살았던 80년대엔 장을 보려면 엄마와 시장에 갔었죠. 대형 마트 같은 건 없었고 동네 슈퍼가 전부였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았어요. 가격을 흥정하고 골목골목 맛있는 냄새도 나고 엄마와 호떡 하나 먹으며 걷는 시장 골목골목은 놀이터 저리 가라로 재밌었어요.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재래시장은 많이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재래시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퍼온 글인데 재래시장이 싫은 이유에 대해 청취자분들은 얼마만큼 공감이 되시는지 들어보실래요? 재래시장을 싫어하는 이유? 정이 가득 넘치는 거 싫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덤도 싫고 남들은 받는 덤 못 받는 것도 싫고 정해진 양의 결정된 가격만큼 내고 사고 싶어요. 인심 좋은 거 싫습니다. 핵가족이고 애들 어려서 많이 안 사니까 인심도 없던데요? 불편한 거 못 견디겠어요. 애가 둘인데 마트에선 카트라도 태워서 다니지만 시장엔 질척하거나 흙투성이 바닥에 애라도 자빠지면 뭐 대책도 없고 기저귀 가는 수유실은 당연히 없고 큰애 심할이 없다고 하면 관리 안 되는 화장실? 암튼 싫어요. 가격과 함께 낮아진 품질 싫습니다. 설탕 사과 꿀배라고 해놓고 안 달다고 환불해달라면 싸게 사서 이러면 안 된다는 군소리 듣기도 싫고요. 당도 측정기로 기준당도 안 되면 교환해주는 마트가 차라리 싼 겁니다. 원산지 속이고 싼 척하는 거 싫어요. 수입산이 더 싼 거 다 압니다.
국산이냐고 하면 다 국산이라고 하고 원산지 속이고 섞어 파는 거 사 먹느니 차라리 수입산이라고 밝히는 마트에서 사 먹을랍니다. 신선식품 유통 기준 없는 거 싫습니다. 퇴근 무렵에 장 보러 가면 냉장 보관 안 돼서 다 시든 채소 한 소쿠리 다 사라고 하면 그나마 먹을 만한 거 작은 소쿠리에 담아서 사겠다고 하니까 역정내는 전통시장 싫어요. 건조식품 보관 상태 엉망인 거 싫어요. 건조식품 대부분이 씻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시장통에서 피우는 단백질 앉은 땅콩 싫고요. 오토바이 매연으로 훈연된 훈제 오징어도 싫고요. 자갈치에서 니코틴에 쩔은 쥐포산 이후로 자갈치 건어물은 식품인가에 대해 고찰 중입니다. 유통 온도 안 지키는 거 싫습니다. 소시지, 어묵, 요구르트 등 냉장 유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식품 싸게 판다고 매대에 막 얹어서 변질되는 거 사다 먹고 싶지 않고 그건 아무리 싸도 싫어요. 고용 유발도 없고 부가가치 창출도 없는 거 싫어요. 마트 비정규직 욕하지만 시장은 그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고 있는가요? 4대 보험도 못 드는 날품팔이, 일용직만 양산하는 전통시장 싫어요. 청취자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다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는 팩폭이 좀 있죠? 전통시장, 재래시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렴한 가격, 덤으로 더 주는 인심,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어릴 때 엄마와 경동시장이라는 곳에 자주 갔어요. 한참을 걷고 걸어 생선장수 할머니 앞에 엄마가 흥정을 하십니다. 할머니, 고등어 얼마예요? 힝? 고등어 씨마리에 2,000원. 그럼 이면수는요? 이면수는 씨마리에 3,000원. 할머니, 고등어 2마리랑 이면수 1마리 2,000원에 주시면 안 돼요? 주세요. 그려, 네, 기분이다. 꼬맹이도 있은께 안아. 이런 흥정을 엄마는 늘 하셨고 장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들은 흔쾌히 해주셨어요. 제가 엄마 손을 잡고 가고 있으면 아가, 이리 와, 이거 줄게 하면서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모습들이죠. 하지만 재래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처럼 전통시장이 줄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온라인 소비 확산, 편리한 주차시설과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대형마트 이용 증가 등이 꼽혀요. 반면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주차시설이 미비하고 야외와 다름없는 구조적인 특성에 더위와 추위 등 계절적인 영향까지 받을 수밖에 없죠. 또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어려워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과 넉넉한 인심은 물론 각 지역만의 문화와 특색까지 담고 있던 전통시장은 이곳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더욱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곳이 아닌가요? 제가 1990년 8월에 미국 메릴랜드의 락빌이라는 곳으로 처음 오게 됐어요. 미국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미국 그로서리 스토어에 장을 보러 온 식구가 출동을 했는데 오 마이 갓! 그 사이즈에 입을 딱 벌렸죠. 한 섹션이 전부 과자들이고 한 섹션이 전부 음료수인 게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마트가 이렇게 클 수가 있지? 한국에서 구멍가게만 보다가 미국의 마트를 보니 와, 땅이 크니까 뭐든지 다 크구나 생각했었죠. 90년도 당시에는 큰 한인 마트들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살던 메릴랜드는 그랬어요. 그 메릴랜드 락빌의 컨그레셔널 플라자라는 곳 근처에 뉴서울 식품이라는 한국 슈퍼가 있었는데 동네에 구멍가게 같은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작은 사이즈의 가게에 정말 빽빽히 들어차 있는 온갖 한국 물건들이 있었는데 손님은 물건을 찾기 힘들 정도로 뭐가 많았어요. 찾는 걸 아줌마에게 말해야 주인 아주머니가 다 찾아주셨죠. 저희 삼남매가 함께 태권도를 배우러 다녔었는데 태권도가 끝나고 오는 길에 뉴서울 식품에 들려서 비비빅을 하나씩 사 먹고 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아이스크림도 낱개로 팔았었나 봐요. 90년도엔 버지니아에도 대형 한인마트가 없었죠. 그리고 한 2년 후 드디어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이라는 곳에 코리안 코너라는 한인마트가 생겼는데요. 아직도 성업 중인 코리안 코너는 당시 정말 최고였어요. 라면, 과자, 고기 할 것 없이 모든 한국 제품들이 들어와 있고 또 제가 코리안 코너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엄마가 코리안 코너가 생기자마자 그 마트 안에 푸드코트에서 한국 식당을 하셨었거든요. 오픈하자마자 얼마나 바빴는지 여름방학 내내 매일 엄마를 도우러 가게에 나가서 냉면 그릇을 수없이 날랐답니다. 그 코리안 코너의 양념갈비가 엄청 유명했었어요. 한 10년까지만 해도 양념갈비만 사러 버지니아에서 한인분들이 장을 보러 메릴랜드까지 오시고 했었대요. 지금은 어느 마트나 양념갈비 맛은 다 비슷하죠. 90년대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국 마트에는 비디오 대여점이 꼭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러 갈 때마다 새로 나온 비디오를 빌리는 재미가 무지 컸죠. 저야 뭐 학생 때라 부모님이 빌리신 거 그냥 함께 보곤 했지만 저희 삼남매가 항상 빼놓지 않고 빌려보던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였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송해 할아버지가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빰빰 전국 노래자랑 덕분에 당시 제가 트로트를 많이 배웠더랬죠. 당시 미국 이민 오신 분들은 비디오 테이프로 보던 한국 방송들 생각하면 아마 떠오르시는 추억 많으실 거예요. 새 프로가 나오면 복사된 테이프 위에 다시 녹화하고 하다 보니 오래된 테이프들은 늘어나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많은 한인분들은 당시 비디오를 빌려서 한국 프로를 보는 것이 고단한 이민 생활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인마트에서 외국인을 보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샌 외국분들 너무 많아요. 외국분들 뭐 사가나 가끔 카트를 이렇게 살펴보면 라면, 그렇게 라면들을 사가시더라고요. 또 냉동만두 정말 많이 사세요. 김치랑 양념 불고기, 양념 갈비, 뭐 냉동 김밥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젠 외국분들이 한인마트에서 한국 음식을 사는 장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인마트들은 회원제 리워드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쓰는 만큼 적립이 되거나 앱을 통해 할인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 한인마트들은 위클리 세일이 있어서 매주 신문에도 크게 세일 정보가 나와요. 저는 옛날엔 세일 정보 1도 관심이 없었는데 팬데믹 때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신문에 세일 광고 찾아보다가 재미가 붙었어요. 이곳의 한인마트들은 금요일부터 새로운 세일이 시작이 되는데 엄마와 장을 본 뒤부터 저도 세일 물건을 알뜰히 사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또 저희 엄마가 마트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는요. 언제쯤 되면 그 제품이 세일할 거다라는 것도 대충 알고 계세요. 엄마 김치 떨어졌어. 배추 사서 김치 담그자. 그래, 이번 주 배추 세일하면 사자. 그러고 마트를 갔는데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배추 세일할 때 됐어. 이번 주 안 했으면 다음 주에 할 거야. 일주일만 더 참지 뭐. 이러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정말 배추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주 세일하는 맛살, 만두, 떡갈비 이런 냉동식품은 정말 꿰고 계실 정도예요. 저 예전에 아틀란타에서 메릴랜드로 이사 오고 H마트를 늘 이용했었는데 적립이 되고 있는 줄 알았던 멤버십이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당시 마트에서 밥솥 사고 주방 살림도 여러 개 샀었는데 그럴 때마다 캐시어에게 멤버십 카드를 내밀고 캐시어가 분명히 띡 하고 스캔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커스터머 서비스 가서 물어보니까 제 멤버십이 사라지는 완전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진짜 열받아서 그 후로는 웬만하면 H마트는 안 가요. 주변에 마트 참 많아요. 요샌 식료품 이외에도 청소용품, 가전제품, 가구까지 있는 마트도 있고요. 또 요새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도 매우 잘 돼 있죠. 해당 마트에 앱을 깔면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 재고가 있으면 해당 지점을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매장에 직접 가서 해당 물건을 픽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이용되죠. 쇼핑 시간을 단축시키고 배달 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해당 마트가 집에서 가까우면 매우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으로 사려고 갔는데 재고를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 찾기 위해서 매장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구입 후 2시간 이내로 매장 직원들이 내가 구매한 물건을 모아서 패킹해 두거든요. 어느 마트나 세임데이 딜리버리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말 그대로 당일 배송이죠. 한국에선 당일 배송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큰 미국 땅에서 당일 배송은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본인 위치에서 가까운 주변 매장에 재고가 있으면 당일 배송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모든 제품이 되는 건 아니고 물건을 클릭하면 가능 여부가 나오죠. 또 요샌 많은 마트들이 셀프 체크아웃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물건을 스캔하고 기계에 돈을 페이하는 방식이죠. 몇 년 전에 처음 셀프 체크아웃 기계를 보았을 때 굳이 그곳을 피해 캐시어가 있는 곳에 줄을 서서 하곤 했었는데 요즘엔 마트에 가면 캐시어 분들이 정말 많이 안 계세요. 팬데믹 이후 셀프 체크아웃이 더 보급화됐죠. 본인 스피드에 맞춰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니 저는 너무 편하고 좋아요. 한국엔 곳곳에 무인마트도 있다던데 저는 미국에선 아직 무인마트는 가보질 못했어요. 아마존에선 이미 5년 전부터인가 무인마트를 실행하고 있다죠. 세상이 변할수록 점점 기계들로만 가득 차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인간미 넘치는 전통시장이 더 생각이 나는 것인데 세상이 살기 좋아질수록 정스러운 것들은 점점 사라지나 봅니다. 워싱턴 윤준의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